그러면 증인 김상률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률 증인 지금 재직하시는 곳과 하시는 일이 뭐죠?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부 교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한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상률. 예, 자리에 앉으시죠. 피청구인 대리인이 어느 분이 먼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예, 뭐 능력자 40분 정도 하면. 40분 정도요. 예, 저기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윤역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네. 정의는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지냈고 같은 대학교 대외협력처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본과위원장, 한국대학교 국제처장협의회, 한국대학 국제교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까? 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하 교문수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석비서관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와 문화체육부입니까? 네. 예. 그 외에 지금부터 호칭은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피청구인께서 관심을 갖는 교육, 문화, 체육 및 관광 분야, 정상 외교 및 대통령 참석 행사의 관리 감독이 정인의 직무입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 9월경 정인에게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자리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차은택입니까? 네. 차은택은 정인의 외조카로서 당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었죠. 네. 정인은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경위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문화수석 후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느냐고 물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이후에 아니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으로 선임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정의는 차은택이 유명한 뮤직 비디오와 CF 감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차은택 감독이 제작한 광고 중 유명한 광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광고 등으로 기억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SK텔레콤의 붉은 악마의 대한민국 구호도 차은택 작품입니다. 당시에 몰랐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의는 차은택 감독이 이효리, 빅뱅, 싸이, 이성철, 백지영 등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차은택 감독이 2012년 여수 엑스포 한국관 연출에 참여하였고 2013년부터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영상감독으로 활동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차은택이 단국대학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등에서 강의하는 등으로
13년간 그 제자를 많이 배출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1급 공무원의 직책을 부여받아 활동하였으나 차은택은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차량과 기사도 지원받지 않은 등 그 속칭 재능 기부를 한 것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차은택이 정인에게 교문 수석 자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당시 차은택은 정인에게 틀림없이 그 교문 수석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추천해 보겠다. 그런 정도였습니까? 추천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을 뿐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정의는 교문수석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 인사담당 행정관이 정인에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서류를 보내와서 정인이 위 서류를 제출하였죠. 네, 그 후 정인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거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인을 면접한 후에 2014년 11월 18일 교문수석으로 임명되었죠. 네, 정인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나 재산 형성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네, 정인은 차은택이 정인에게 교문수석으로 추천하면서 피청구인의 지인이라는 최순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1항 생각하겠습니다. 정인께서 교문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정인의 그 예전에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하고 잘 맞지 않아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정인과 김종덕 장관은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김종 차관과는 한양대학교 재학 때부터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였죠. 그렇습니다. 이에 WK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영재 육성이나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기업체 등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교육문화비서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의 말씀에 따라 WK의 조성민 대표를 만나 2016년 1월경 경복궁 근처 달개비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정인에게 WK 조성민 대표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실 때 정인이 피청구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피청구인께서 정인에게 WK 대표를 만나 WK를 확실히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런 취지였습니까? 아니면은 WK 대표를 만나서 회사의 사업 계획이나 방안을 확인해보라 그러한 취지로 받아들였습니까? 어느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회사가 어떤가 그걸 알아보라는 취지로 네,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는 조성민과 만났을 때 WK의 사업 계획이나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성민이 위 내용을 정리하여 구정 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이 김연아와 같은 스포츠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았고 평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접하였기 때문에 WK에 대한 정보를 듣기 위하여 정인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당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WK를 확실히 지원할 방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WK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성민을 만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날 정인은 피청구인께 위와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WK는 김종 차관이 하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정의는 혹시 그 김종 전 차관이 WK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의는 WK와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다. K스포츠 클럽 관련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2월에서 3월경에 피청구인께서 스포츠 클럽 관련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활동을 위하여 전국의 소형 스포츠 클럽을 5개에서 6개 거점 광역 스포츠 클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이 평소 스포츠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던 사실을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영상 자료를 하나 제출하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물 화상기에 좀 떼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여기 보시면은 제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이 백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0쪽에 보시면은 140쪽 먼저 문화와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은 예술 단체가 기본 요건을 갖추면 손쉽게 문화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 안정과 일자리 창출. 이게 그 예술인들에 대한 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스포츠 활성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 3구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바로 나옵니다. 스포츠 교실 및 종합 스포츠 클럽을 문화법인으로 운영한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걸 기출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2013년 3월 작성된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에 스포츠 활성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3구현이라는 제목하에 전국민 스포츠 체력 인증제와 체육 프로그램 안내 통합 콜센터 7330을 도입하고 다목적 다연령 다계층 대상 스포츠 교실 및 종합형 스포츠 클럽을 문화법인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문수석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라도 대통령 정부의 현 박근혜 정부의 문화와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인수위부터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백서의 내용은 직접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문화체육부에서 추구하는 국민생활 향상, 스포츠 교술 육성, 스포츠 인재 육성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융성과 스포츠 교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까 백서를 제시한 서류가 지금 저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지금 서정으로 제출도 안 돼 있고 서정으로 제출이 안 돼 있으면은 저희한테 열람할 기회를 주시고 신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게 어디에 나온 건지를 제가 모르고 정인도 지금 그 당시에는 모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제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시면 제시했는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로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신문을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술로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스포츠 클럽이라는 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들어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면 교무수석.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스포츠 클럽 개편 방안이라는 것이 전국에 산지한 30여 개의 소형 스포츠 클럽마다 3억 원씩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클럽이 자생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대중들에 대한 스포츠 활성화의 효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 등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들이 많아 이러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인이 최종적으로 결제한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의 요지는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컨트롤 센터로 K스포츠 재단이 중앙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블루K가 중앙지원센터에 대하여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을 하며 그 산하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광역 스포츠클럽으로 소형 스포츠클럽을 통폐합하는 방안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 광역 스포츠클럽 통합 방식은 2005년 일본에서 광역 거점 클럽 설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몰랐다.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는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K스포츠 재단이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정우성 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정의는 K스포츠 재단이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위 방안, 즉 개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편 방안은 정인이 최종 결재하고 피청구인에게 보고까지 된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위 방안에 대하여 이를 실제 시행하는 부서는 어디서 시행을 하게 됩니까? 문체부입니다. 문체부. 정인의 위 방안은 종전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정부 예산 지원에 따른 관 주도에서 민간 비영리 재단 주도로 바꿔 정부 예산의 효율화를 하겠다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네, 부처의 검토와 제안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위 정책 방안의 수립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위 정책의 협력자로 되어 있는 K스포츠 재단이나 블루K도 입안 과정이나 시행 결정 후에라도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 방안에 따르면. 네, 그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해야 돼. 정인이 위 방안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때 위 방안에 나타난 블루K가 정인이 이전에 만났던 조성민 사장이 운영하는 WK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월 20일 날 만났을 때 1시간 동안 오찬 짧은 만남에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스포츠 클럽 개편 방안에 블루K가 올라왔을 때 그것이 동일한 그 기관인지 그 당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는 위 방안의 입안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과 블루K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는 어떤 그 파악을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은 위 재단은 비영리 단체이므로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고 구동상 민간업체로 제시된 블루K의 경우에는 실제 정부 예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는 별도 이에 따른 법률상의 절차, 뭐 예를 들면 공모 등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위 방안만으로 위 블루K라는 업체에 동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뭐 이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블루K의 그 내막에 대해서 소상히 조사 안 해본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문체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차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까? 처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고 블루케이라는 것도 지금 올라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은 법률상에 따른 절차를 따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입안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세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인이 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인은 위 계획안을 수립할 당시 K스포츠 재단이나 블루K에 최순실이 개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인은 정호성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은 피청구인께서 정권 초창기부터 국정과제로 선정하신 것이고 문화체육부가 그동안 충실히 추진을 해왔던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위 방안의 취지로 보아도 예산 절감 등 개혁적인 정책으로 추진력 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께서 취임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위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던 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공공 스포츠 클럽 운영은 국정과제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추진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소형 스포츠 클럽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5년에 그것이 예산 방만 등 그 국세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지가 있어서 소형 스포츠 클럽에서 광역 스포츠 클럽으로 재개편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2013년부터 스포츠 클럽에 이제 관심들이 쭉 있다가 2015년경에 이게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니까 그때서 그러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 이래가지고 마련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는 당시 문화체육부 차관인 김종과 최순실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스위스 업체인 누슬리 업체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장 건설 비용의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스위스 업체인 누슬리를 포함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피청구인이 정인에게 지시한 내용은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누슬리를 포함하여 검토하라는 것이지 누슬리만을 상대로 검토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누슬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이 알기로는 누슬리가 시공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이미 시공업체로 대림산업이 선정되어 있었고 누슬리는 예산 절감 효과가 없어 시공업체 변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받았다. 정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조직위원회 여형구 사무총장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인은 당시 대림산업의 시공가와 누슬리의 시공가를 비교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세하게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비교해 보지 않았다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까? 대림산업의 시공가하고 누슬리의 시공가하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났습니다. 과연 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보고대로 뭐 누슬리가 정말 대림산업과 비교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아니 보고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담당자로도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림산업의 시공가하고 누슬리가 참여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고 예. 예산 절감 효과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은 피청구인께 위와 같은 보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인에게 누슬리는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정의는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누설리를 말씀하신 것이지 특정인의 청탁을 받아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시공업체 선정에서 2차례나 유찰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평창올림픽 준비위원장이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노력으로 대림산업이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시공을 맡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다. 예. 정의는 위와 같은 소식을 듣는 피청구인께서 매우 기뻐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네, 보고 드렸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정의는 조양호 준비위원장의 사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뭐 아는 바가 있습니까? 사후 언론을 통해서 사후 언론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정의는 노태강 국장이 공무원을 사직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 알지 못한다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께서 체육계의 비리 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당시 종천 비서관이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문제이므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피청구인 대통령께 올렸다는 사실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없다. 예. 마치셨습니까? 예. 활동하였으나 차은택은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차량과 기사도 지원받지 않은 등 그 속칭 재능 기부를 한 것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차은택이 정인에게 교문 수석 자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당시 차은택은 정인에게 틀림없이 그 교문 수석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추천해 보겠다 그런 정도였습니까? 추천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을 뿐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알겠습니다. 정의는 교문수석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실 인사담당 행정관이 정인에게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서류를 보내와서 정인이 위 서류를 제출하였죠. 네, 그 후 정의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거쳤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의를 면접한 후에 2014년 11월 18일 교문수석으로 임명되었죠. 네, 정의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나 재산 형성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네, 정의는 차은택이 정인에게 교문수석으로 추천하면서 피청구인의 지인이라는 최순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1랑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는 한양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윤역주립대학교 버팔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네, 정의는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지냈고 같은 대학교 대외협력처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본과위원장, 한국대학교 국제처장협의회, 한국대학 국제교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까? 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하 교문수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석비서관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와 문화체육부입니까? 관광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지금부터 호칭은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피청구인께서 관심을 갖는 교육, 문화, 체육 및 관광 분야, 정상 외교 및 대통령 참석 행사의 관리 감독이
정인의 직무입니까? 그렇습니다. 2014년 9월경 정인에게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자리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차은택입니까? 네, 차은택은 정인의 외조카로서 당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었죠. 네, 정인은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경위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증인 김상률을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률 증인 지금 재직하시는 곳과 하시는 일이 뭐죠? 숙명여자대학교 영문학부 교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든 녹음들이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한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상률. 예, 자리에 앉으시죠. 피청구인 대리인이 어느 분이 먼저 신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예, 뭐 등등잡 40분 정도 하면. 40분 정도요. 예. 정인께서 교문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정인의 그 예전에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하고 잘 맞지 않아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정인과 김종덕 장관은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김종 차관과는 한양대학교 재학 때부터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였죠. 그렇습니다. 이어 WK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영재 육성이나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기업체 등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도 교육문화비서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의는 피청구인의 말씀에 따라 WK의 조성민 대표를 만나 2016년 1월경 경복궁 근처 달개비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피청구인께서 정인에게 WK 조성민 대표를 만나보라고 말씀하실 때 정인이 피청구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피청구인께서 정인에게 WK 대표를 만나 WK를 확실히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그런 취지였습니까? 아니면은 WK 대표를 만나서 회사의 사업 계획이나 방안을 확인해보라 그러한 취지로 받아들였습니까? 어느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육문화수석 후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관심 있느냐고 물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이후에 아니 차은택이 그 문화융성위원으로 선임된 경위를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아, 그거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차은택이 유명한 뮤직 비디오와 CF 감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차은택 감독이 제작한 광고 중 유명한 광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하나 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광고 등으로 기억합니다. 그 2002년 월드컵 당시 SK텔레콤의 그 붉은 악마의 대한민국 구호도 차은택 작품입니다. 당시에 몰랐는데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정의는 차은택 감독이 이효리 빅뱅
빅뱅, 싸이, 이성철, 백지영 등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차한택 감독이 2012년 여수 엑스포 한국관 연출에 참여하였고 2013년부터 2014년 인천 아시아 게임 영상 감독으로 활동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차한택이 단국대학교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등에서 강의하는 등으로 13년간 그 제자를 많이 배출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차한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1급 공무원의 직책을 부여받